이 ASIC을 만드는 과정에 꼭 필요한 기업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같이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죠. 그 기업을 살펴보면은 커스터마이징된 주문이 온다 하더라도 다양한 IP들을 자기들 걸 넣어가지고 쫙 잘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지난 시간에 브로드컴이 빅테크들의 자체 AI 칩을 설계할 때에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 있길래 빅테크들이 찾느냐라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서데스,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 이 IP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면서 전반적으로 각 층위별로 칩 투 칩부터 전체 서버끼리의 네트워킹까지 다양한 형식에서의 브로드컴이 전체 라인업을 지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런 다양한 IP들 그리고 프로토콜 IP들, 예를 들어 이더넷 IP라던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빅테크들이 요구하는 특정한 이 커스텀 AI 코어 칩을 만드는 과정, 흔히 커스텀 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ASIC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ASIC 칩을 왜 브로드컴이 잘 만드는지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면서 앞으로 브로드컴 그리고 브로드컴 말고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대공학 후드 집업 많은 분들이 지금 사랑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면서 연말연시 단체 집업으로 강력 추천드리니까 제가 별도의 회원제 같은 거 운영하지 않잖아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혹은 선물 드릴 일이 있다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AI 칩 관련해서 브로드컴이 이미 여기 보시다시피 3.5D XPU라고 부르는 이러한 ASIC을 만들었다라는 것부터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XPU라는 개념, 요 XPU라는 개념이 브로드컴이 이제 처음으로 제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별건 아니고 법령적으로 이 연산 프로세서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무슨 PU라는 거죠. 무슨 PU. 우리가 뭐 CPU, GPU, 그 다음에 NPU도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CPU건 GPU건 특히 고성능 컴퓨팅 있잖아요.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에 쓰이는 혹은 AI나 머신러닝 쪽에 쓰이는 그러한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를 브로드컴이 XPU라고 하면서 내놓게 된 거죠. 특히 지금 보시는 이 3.5D 같은 경우에는 이 패키징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2026년 출시 예정인 거를 얘기를 한 건데요. 이 3D랑 3D를 같이 연결해서 3.5D 스태킹을 사용해서 하는 개념으로서 여기에 12단짜리 HBM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살짝 보이십니까? 여러 가지 칩들이 칩렛 구조로 막 엮여 있는 거 보이시죠?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에도 이 실리콘 인터포저 혹은 RDL 인터포저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TSMC의 코어스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그런 기술을 통해서 GPU와 HBM을 2.5D 패키징으로 엮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팔고 있죠. 호퍼도 그렇고 블랙웰도 그렇게 팔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기존의 이런 HBM과 이 XPU에 해당하는 이렇게 2.5D로 엮는 구조 말고도 3차원 쪽에서도 이렇게 엮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의 프로세서를 내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TSV 같은 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이 타일 간의 연결 밀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걸 통해 가지고 더 높은 처리량으로 하겠다. 이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패키징 기술을 앞으로 2026년도에 하겠다. 누구랑 협력해서? TSMC랑 협력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패키징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2.5D 뭐 어떤 XPU를 쓰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패키징 쪽에는 TSMC 그리고 인텔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브로드컴이 이런 XPU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내놓는다는 거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브로드컴이 결국은 HBM이라든가 아니면 GPU, NPU 이런 애들을 다 엮을 수 있는 이러한 칩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TSMC의 3나노 같은 그런 선단 공정을 사용해서도 이렇게 엮어가지고 2.5D라든가 3.5D 이런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전체를 다 하지 않겠죠. TSMC와 협력을 해서 할 텐데 그 TSMC와 협력해서 이러한 ASIC을 주문형으로 만들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XPU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라는 거 보면은 처음에 이 XPU 플랫폼을 엔지니어링 한다라고 하면서 몇 년씩 걸립니다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동화된 디자인 설계 플로우라든가 AI를 통해서 이제 최적화를 한다는 얘기가 돼 있고 AI 관련 IP들 요거는 뭐 실리콘도 있고 펌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서포팅 하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SOC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가느냐? 컨슈머 AI 커스터머와 같이 디벨롭 합니다. 7에서 9개월 동안.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앞까지는 브로드컴이 갖고 있는 다양한 IP와 자동화된 설계 플로우로 이렇게 저렇게 조립을 하면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 구글, 메타, 오픈 AI, 아니면 틱톡의 바이트 댄스 이렇게 AI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싶은 이런 기업들과 바로 코 디벨롭먼트 한다. 같이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팹에 넣어가지고 TSMC에서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 기업이 원하는 AI 칩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딱 맞춘 어떤 프로세서를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를 봐야 되는데 우선 그거 하기 전에 커스터마이징 한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TPU만 하더라도 이렇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TPU들이 지금 2, 3년에 한 번씩 계속 내고 있고 최근에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얘네들의 성능도 굉장히 다 다르죠. 그리고 TDP는 이제 알려진 것은 안 나온 것도 있고 있는데 HBM도 버전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 용량도 달라지고 이 메모리들의 대역폭도 달라지고 칩 간의 대역폭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버전마다 얘네들이 서로 요구하는, 그러니까 메모리 대역폭도 달라지겠지만도 칩 투 칩으로 스루풋이 달라지기도 하고 요구하는 TDP도 달라질 거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이 여러 가지 조건을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100이나 H200 각자 자기한테 맞는 거를 딱 특화해가지고 설계를 할 거고 AMD도 그럴 거예요. 인텔도 가우디2, 가우디3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텐데 브로드컴은 이러한 빅테크들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메타, 바이트댄스, 애플까지 이런 기업들이 원하는 어떤 스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스펙들을 나는 요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기능을 한 걸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 스펙에 맞는 특정한 IP라든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그런 특정한 서데스를 써야 돼요. 그 서데스도 XPU 안에서 설계되는 서데스는 어떤 걸 써야 되고 메모리 컨트롤러 내에서는 뭘 써야 되고 칩투칩 인터페이스 그리고 네트워킹, 이더넷이라든가 광통신에서 어떻게 엮을 때까지 어떤 서데스를 써야 돼요. 자기들이 IP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레고 블록처럼 모아서 쓰세요라고 반대로 추천을 해주면서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TPU의 핵심적인 어떤 코어가 되는 AI 연산, 매트릭스 연산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트랜스포머 연산을 하는 그런 최적화된 부분들, 벡터 연산을 하는 부분들,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라든가 플로팅 포인트를 프리시전을 이제 베리어블하게 가져간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각각에 맞춰가지고 고객사마다 요청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딱 특화된다는 거는 성능은 끌어올리면서도 파워는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이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각의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보시면은 브로드컴과 다른 빅테크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에이직을 만드는 과정에 꼭 필요한 기업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같이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죠. 그 기업을 살펴보면은 자 여러분 에이직을 설계를 한다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야 구글, 야 애플 너네 어떤 반도체 칩 원해? 라고 그 요구하는 사항들을 받아봐야겠죠. 마치 집을 짓기 전에 나는 어떤 집을 만들고 싶어요. 2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화장실은 한 5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방은 2개만 있으면 돼요. 부엌은 최소한 5평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요구하는 사항들을 딱 말해주면은 브로드컴이 화장실 5개가 되려면은 서데스가 몇 개는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 서데스의 각각의 항목들은 적어도 전력이 이 정도 들 거예요. 라고 이렇게 협의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 전력. 자, 이렇게 집을 짓고 나면은 적어도 한 달에 전기요금은 얼마 정도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집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이렇게 뭐 펜스를 쳐야 되고 아니면은 비밀번호 누르는 이 도어락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기능이 있죠. 뭐 AES라든가 이런 IP들이 있거든요. 시큐리티 관련 IP들. 그런 것들도 다 넣어야 돼요라고 서로 이게 요구 스펙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대략 1년 정도 프로토타입을 완성한다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공유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HBM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주문형 HBM이라고 하지만 대략적인 스펙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에이직은 완전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HBM 자체는 어느 정도 스펙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HBM3E라든가 HBM3라든가 그 정도의 모듈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치고 나는 HBM3E를 쓸래. 그래갖고 얘네들 3E를 써가지고 캐패시터라든가 밴드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게끔 만들래. 용량은 어느 정도 될래. 라고 협의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런 걸 토대로 메모리는 이런 걸 쓸 거고 그리고 AI 관련 연산을 하는 컴퓨팅은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텐서코어 혹은 트랜스포머 엔진 같은 것들이 있죠. 혹은 구글 TPU에서 텐서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그런 텐서 코어들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도 있을 거고 애플 같은 경우는 NPU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뉴럴 엔진 이러한 것들 메모리와 컴퓨팅하는 얘네들끼리의 폰 노이만 아키텍처 기반의 전체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는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로 커스터머들이 설계를 하겠죠. 그럼 빅테크들의 AI 관련 엔지니어들 그리고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이 각각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또 캐시는 L1, L2 캐시는 어느 정도로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해가면서 브로드컴과 어떻게 설계할 건지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서데스라는 이런 IP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서로 칩 투 칩을 통신하기 위해서 PCIe는 어떤 버전을 사용할 것이고 네트워킹 이더넷으로는 어떤 IP를 쓸 것이냐 이것뿐만 아니에요. 뭐 PMU라고 하죠. 흔히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 유닛이라고 해서 전력을 좀 잘 관리하고 전력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이런 IP들은 뭘 쓸 것이고 또 보안 프로토콜은 AES를 쓸 건지 뭘 쓸 건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끼리 서로 이제 연결은 또 이 내부 버스들은 뭐 예를 들어 AXI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거냐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하는 거죠. 이 수많은 IP들 중에서도 이런 서데스나 PCI 네트워크 IP 같은 것들은 브로드컴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들 거 중에서 이런 거 쓰면 돼 라고 브로드컴이 역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한 협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칩 간 어떤 프로세싱을 하는데 바깥으로 나갈 때 어떤 병목이 안 생기려면은 메모리는 이 정도의 밴드위스는 있어야 돼 이러고 역으로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으면서 점차 이 아키텍처를 완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IP를 결정해 가는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다양한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ASIC을 설계할 때 특히 AI 칩을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PCI나 뭐 CXL 같은 이런 스위치 같은 것들 얘기를 하고 있고 CXL 메모리 스토리지 그러니까 SSD 쪽이죠. 혹은 이제 이더넷 NIC 쪽이라든가 CPU, GPU 얘네들끼리 서로 통신을 할 때에 어떻게 할 건지를 전체적으로 아키텍처를 세워갈 때에 어떤 IP를 쓸 것이냐 브로드컴에 어떤 IP를 가져올 거냐 얘네들은 우리 고속 이더넷을 쓰려고 하면은 브로드컴에 있는 이더넷 IP를 가져와야 될 거고 PCI 익스프레스 IP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그 라이선스를 확보해가지고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빅테크가 요구하는 특정한 어떤 성능을 만족시킨다거나 스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또 각각을 또 IP를 또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서데스라고 하는 것도 딱 맞는 그 IP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설계를 잘하는 브로드컴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서데스를 맞춰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모듈 간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도록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쓸 건지를 정의를 하겠죠. 그러면서 전체가 다 만들어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잘 흘러갈 것이냐 GPU끼리 잘 흘러갈 것이냐를 잘 검증해서 최종 아키텍처를 확정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만드는 과정이죠. ASIC을 만든다라는 거는 자, 아까 메모리 모듈 다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매트릭스 연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매트릭스 연산에 몇 개의 매트릭스 연산을 하도록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구글이라든가 이제 그 커스터머들이 설계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어떤 스펙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설계를 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RTL을 설계를 한다고 표현하는데 전작가 학생분들이나 이제 전산과 학생들은 컴퓨터 아키텍처 시간에 많이 배우는 거죠. 베릴로그라든가 VHDL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동작을 이러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클락이 한번 클락 할 때마다 어떤 동작을 하게 될지를 정의를 하면은 클락 한 번 할 때 요 매트릭스랑 계산을 하게 해줘. 이런 것들 다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논리 설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떤 핀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펑션, 기능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연산을 할 거면 하는 거고 매트릭스 연산이 다 끝나면은 PCI 익스프레스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보내줘. 아니면 메모리에 어떤 걸 그 다음에 가져와줘. 이런 것들을 펑션, 그 기능 자체를 정의를 하는 단계가 바로 논리 설계 단계입니다. 논리가 다 설계되면 실제로 이제 피지컬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죠. 물리 설계. 내가 설계한 그런 기능들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특정 위치에 내가 어떤 기능을 하게 해줘. 이게 왜 중요하면은 자주 쓰이는 이 두 기능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요 기능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네들을 쓸데없이 멀리 두게 되면은 이 전부 다 이거 전력 소모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를 제대로 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케이던스라든가 시놉시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 아시죠? 여기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배선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막 결정을 하는 거예요. 칩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거고 전력이랑 신호들을 실제로 배치해 가면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호를 전달될 때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달할 때 뭔가 타이밍이 모자라면은 다시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기능만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배치를 해 본다라는 게 물리 설계고요. 그러면서 이제 레이아웃을 다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나 시놉시스라든가 케이던스 같은 이러한 기업들의 툴을 사용해 가지고 내가 만든 레이아웃을 실제로 기능을 검증을 해 보는 거예요. 반도체 칩이 내가 의도한 대로 실제로 돌아가는지를 여러 가지 뭐 테스트 벡터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제대로 만든 게 맞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TSMC한테 넘길 때는 TSMC가 이게 찍어낼 수 있는 그런 파일을 보내요. 이 디자인 파일을 보내면은 이걸 보고 TSMC는 웨이퍼를 어떻게 깎아야겠네, 몇 층으로 해야겠네, 애칭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근데 브로드컴이 요러한 것들을 TSMC 5나노, 3나노 이런 최신 기반으로 자기들이 이제 XPU 같은 걸 설계를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패키징까지도 고민을 해 봤던 기업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된 주문이 온다 하더라도 다양한 IP들을 자기들 걸 넣어가지고 쫙 잘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개의 샘플도 제작해보고 테스트 장비 이용해가지고 흔히 AT라고 하죠. 오토매틱 테스트 이퀴먼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웨이퍼로 찍어냈을 때 어떻게 잘 되느냐를 테스트를 해보고 요 과정은 이제 주로 이제 TSMC가 많이 하겠죠. TSMC가 하고 그 결과를 브로드컴이 다시 이제 검증을 해가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제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브로드컴이 기본적으로 서데스를 굉장히 오래 한 기업이기 때문에 통신 쪽 그러니까 이더넷이라든가 뭐 광통신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라든가 칩투칩 커뮤니케이션도 커뮤니케이션 통신이기 때문에 통신 기반으로 할
때는 뭔가 빨리 보내야 되는 그런 IP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데스 같은 그런 IP들이 잘 개발이 되었던 거죠. 그걸 이제 여러 층위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AI 칩들을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맞추는 능력까지, 그 능력은 자기들이 실제로 패키징도 해보고 최선단 공정을 만들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이제 코어들을 설계를 해주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잘 모듈화 해가지고 레고 블락 쌓듯이 적당한 스펙의 칩을 만들게 되고, 그 칩 기반으로 또 뭔가를 에직 칩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이러한 자체 칩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시놉시스라든가 케이던스 같은 이런 EDA 툴 기반의, 혹은 IP도 직접 제공하기도 하죠. 자기네들 IP. 그런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이나 브로드컴 할 것 없이 결국은 이 에이직 칩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검증 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거기서도 지금 AI 쓰고 다 자동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이 빅테크들한테 이렇게 러브콜을 많이 받으면서 동시에 다시금 이 반도체 쪽에 이 화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검증의 차원에서도 상당히 그 AT 장비라든가 다양한 장비들이 또 각각의 빅테크들이 또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수요가 많으면 그걸 또 이제 많이 돌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장비들도 점차 고도화돼서 기술이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브로드컴 2부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